제가 축구를 그동안 많이 보면서 이게 몰수패가 선언되는 경우는 뭐 예를 들면 폭력적인 행위를 막 난투극을 벌여가지고 일반 팀이 네. 경기가 진행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뭐 그런 사례 우리 가끔씩 보잖아요. 막 그쵸. 난리가 나가지고 막 브라질 이런 데서 막 패싸움 해가지고 막 저기 홈팬들 몰려 나와가지고 막 원정 선수들한테 가서 막 그럼 경기가 안 되니까 네. 그러면 책임을 묻는 거죠. 네. 일방적으로 해서 폭력을 썼으니까 그런 경우 있고 아니면 이 팀이 또 난리가 나가지고 막 경기 막 나 안 할 거야 막 보이콧 해버리는 거야. 안 해. 감독님이 선수 다 들어오라고. 들어오라고. 야 뛰지 마. 라커로 다 들어가. 우리 그런 것도 종종 봤고 그다음에 저런 것도 있잖아요. 그 경기에 한 팀의 숫자가 6명 이하가 될 때 선발이요. 그렇죠. 선발이면, 네. 그러니까 경기에 뛰는 선수가 뛸 수 있는 선수가 그렇게밖에 안 될 때. 그러니까 7명까지는 괜찮아요. 경기가 속행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6명밖에 안 되면 경기가 중단되고 몰수패가 선언될 수 있거든요. 뭐 이런 경우 그런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북한 같은 경우에 국제대회에 불참한다고. 그렇죠, 그렇죠. 우리 안 가. 우리 뭐 여러 가지 안 해. 그것도 뭐 그런 정치적인 이유나 네. 다른 이유 때문에 그냥 한다든지. 자, 우리 아시아 지역 예선 저번에 이제 할 때도 그랬잖아요. 그 북한이 몇 경기에 뛰어난 다음에 우리 더 이상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니까 그럼 북한과의 경기는 모두 다 이제 뭐 취소를 시킨다든지. 이런 것도 있어요. 그 가끔씩 그러니까 A 매치 같은 경우 이 친구가 지난번에 분명히 칠레 대표팀으로 뛰었는데 바꿀 수 없는 거나 아직 절차가 마무리가 안 됐는데 와가지고 뛰어버린 거야. 그쵸. 브라질 대표로.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런 선수도 무자격 출전 때 나중에 몰수패가 선언되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교체를 국내에서 정말 횟수를 위반해가지고 촌극이죠 진짜. 진짜 몰수패가 선언됐다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진짜 좀 황당한 일이긴 합니다. 예. 광주가 지금 정말 간당간당한 입장이죠. 강등권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팀이니까. 맞아요. 좀 생존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결과는 이제 김주공과 주민규가 한 골씩 넣으면서 1대1로 끝났는데 네. 이게 몰수패 선언돼 버렸습니다. 광주에. 예. 프로축구 연맹이 상벌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징계를 내렸는데 결과는 이렇습니다. 무자격 선수를 출전시켰다. 무자격 선수. 근데 이 프로 경기에서 이 무자격 선수라는 표현 자체가 되게 생소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프로축구 연맹이 표현한 걸 그대로 해볼게요. 그러니까 무자격 선수란 20조 사항이 있는 겁니다. K리그의 미등록 선수, 경고 누적 또는 퇴장으로 인해 출전이 정지된 선수, 상벌위원회 징계를 받은 선수, 외국인 출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선수 등 그 위반한 시점에서 경기 출전 자격이 없는 모든 선수를 무자격 선수라 칭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자격 선수를 출전시켰다는 거고 이 경기에서 이제 교체 카드를 K리그는 이제 22세 이하 카드, 네. 그러니까 어린 선수를 2명을 엔트리에 포함시키면 최대 5명까지 교체 가능하죠. 그 5명도 근데 5번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네. 숫자는 5명인데 이게 좀 복잡해. 그래서 사람들이 좀 보기에는 최대 5명까지 교체가 가능한데 교체 또 횟수에 제한이 있어요. 3번까지입니다. 네. 시간 전을 막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5명을 5번을 교체해버리면 너무 경기가 끊어지잖아요. 네네. 만약에 이 팀도 5번, 이 팀도 5번을 교체해버리면 선수 교체를 하느라고 경기가 10번이 끊어지는 최대. 네, 최대 10번이 끊어지게 되죠. 네.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러니까 3번씩만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단 예외가 하나 있어요. 또 이게 좀 복잡해. 예외가 원래 많으면 안 되는데 규정이 하프타임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으로 들어가는 그 하프타임에 교체하는 건 괜찮아요. 그건 또 숫자 제한에 안 들어갑니다. 네네. 왜냐하면 그거는 경기 지연이 아니니까. 네. 그래서 그때 교체하는 거는 뭐 그 횟수 제한에서 빼고 경기가 진행될 때 교체는 3번, 총 5명 이렇게만 교체가 가능한데 이 경기에서 광주가 결과적으로 지금 하프타임 때 여봉훈 선수가 들어오면서 김원식 나갔고요. 네. 요거는 이제 횟수에 가만히 안 되죠. 안 되죠. 그럼 봐요. 8분에 이민기 들어오고 허율 나갔고요. 29분에 두 번째입니다. 헤이스 들어오고 김주공 나갔고요. 39분에 김종호 들어오고 엄원상 나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8분, 29분, 39분 횟수 3번 끝났죠. 그렇게. 그러면 선수는 한 명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횟수가 끝났으니까 못하는 거죠. 네. 그런데 47분 그러니까 후반 추가 시간이었죠. 김봉진이 들어오고 엄지성이 나갑니다.
그러면 선수 교체를 4번. 네, 횟수 한 총 거죠. 4번을 한 거죠. 그래서 이때 들어왔던, 그러니까 횟수를 초과해서 들어왔던 김봉진 선수를 무자격 선수 출전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경기 출전 자격이 없는 선수라고 규정지어서 징계를 때렸죠. 예. 그래서 K리그 대회 요강 20조 2항에 따라서 공식 경기에 무자격 선수가 출장한 것이 경기 중 또는 경기 후 발각되어 경기 종료 후 48시간 이내에 상대 클럽으로부터 이의 제기된 경우 무자격 선수가 출전한 클럽이 0대3 패배로 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거에 따라서 0대3 패배 몰수패가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개요예요. 네. 예. 자, 설명하기도 복잡하네요. 워낙 그렇죠. 룰이 복잡하죠. 예. 일단 이거를 좀 취재도 하셨을 거고, 네. 예. 일단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보면 좀 저는 촌극이라는 단어가 딱 이럴 때 딱 적절한 것 같아요. 총극이다. 네. 좀 부끄러운 일이죠. 프로 경기에서. 프로 경기에서 광주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거 아니냐. 혹은 뭐 팬들도 야 이게 물론 선수 교체 횟수 제한을 어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분명히 잘못을 한 거지만 그 디테일로 내용을 들어가 보면 뭐 대기심이 그거를 뭐 그렇게 해도 된다고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 감독님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광주 김호영 감독은 교체 횟수를 마지막 한 번 남았을 때, 그러니까 김종호 선수가 후반 39분에 들어가는데 이때 김종호 선수를 넣으려고 할 때 제주 쪽 보니까 제주가 2명을 동시에 넣는 거예요. 전술을 대응하려고 한 명을 더 추가를 한 거죠. 이 횟수 안에서 한 명을 더 늘리려고. 그러니까 39분에 김종호와 김봉진 2명을 다 동시에 투입하려고. 네, 둘 다 동시에 투입하려고 했죠. 그러면 선수도 5명 되고 교체도 3번이니까 아무 문제 없이 투입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하려고 했다. 네, 그 당시 영상도 이제 담겨 있거든요. 그때 그 당시 뭐 팬들이 찍었던 영상이나 아니면 중계 카메라를 보면 감독님이 이제 봉진아 빨리 와, 너도 들어가야지 해서 준비를 해요. 근데 일단 김주공 선수랑 맞교대한 사람이 엄원상 선수인데 엄원상 선수는 반대쪽에 서치라인 밖으로 나갔어요. 아 빨리 나갔다. 네, 빨리 나갔어요. 근데 김종호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한 명 부족하네. 들어가자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봉진아 빨리 와 들어가자. 그러니까 자기는 가긴 가야 되는데 뒤에서 아직 교체 사인이 안 떨어진 거죠. 대기심한테. 대기심 입장에서는 김종호 선수 들어가라. 근데 김봉진 선수는 나중에 해도 된다. 근데 김호영 감독님이랑 그 당시 코치님들이 대기심한테 말을 해요. 아니다, 우리 마지막 기회다. 그러니까 알고 있었구나. 네, 알고 있었구나. 당연히 알고 있었죠. 네네. 우리 마지막이다. 우리 마지막에 지금 넣어야 된다. 아니면 못 넣는다. 대기심이 진정하시라고 한 번 더 있다고. 나중에 넣으시라고. 네, 좀 말린 거죠. 감독이 좀 자제하죠. 왜냐면 대기심도 정신 없었을 거예요. 제주 2명 넣지, 광주 2명 넣지 하니까 또 뭔가 광주에서는 한 명 넣으려고 했다가 갑자기 한 명 더 와서 저도 할래요 이렇게 한 거니까 기다려 네네. 좀만 이따 하자. 네. 이런 상황에서 대기심이 좀 이따 하세요라고 말을 했어요. 워딩을 그렇게. 그래서 일단 들어갔죠. 근데 광주 김호영 감독님은 황당한 거죠. 우리 마지막인데 좀 이따 있다고? 이 정신없는 찰나였지만 대기심이 말하면 믿게 되잖아요. 그러나? 막 갑자기 그런가? 그러니까 뭐 물론 그것도 감독님이 잘했다는 거 아닌데 대기심이 더 단호하게 조금 이따 하세요라고 하니까 근데 진짜 조금 이따 투입이 됐잖아요. 또 그게 안 됐으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뭐 광주 측 입장에서는 대기심이 하고는 우리 지시를 따랐을 뿐이다. 물론 심판 쪽의 입장은 안 나오고. 오케이. 이제 그렇게 했고 그런 것들을 모두 이제 검토를 프로축구 연맹에서는 했던 거죠. 네네.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프로축구 연맹이 이번에 그 몰수패를 선언하면서 그거는 이제 규정에 따라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대기심의 어떤 문제, 대기심의 어떤 책임을 지금 묻고 있는데 그 대기심에 대한 책임은 조치는 별개 문제다. 그건 뭐 따로 조치하면 되는 거다. 책임을 물으면 되는 거고 그 규정에 대해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광주도 그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상대팀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규정의 취지다. 어쨌든 근데 광주는 조금 억울할 것 같긴 해요. 그 상황에서 준비를 했는데 좀 이따 됩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런가? 우리가 뭐 착각하고 있나? 준비를 했으면 되는 건가?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고 대기심도 막 정신없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죠. 네. 더구나 광주는 더 억울할 수 있는 게 그 교체 사건 전까지는 1대0으로 이기고 있었어요. 그렇죠. 김종호 선수 들어가기 전까지 1대0으로 이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긴 팀 입장에서 이제 교체 준비를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쪽 뭐 끝나기 직전이 됐지만 시간도 있긴 했지만 이기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교체 2명 넣으려다가 1명밖에 못 넣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김종호 선수 투입된 이후에 실점을 내줬죠. 그래서 1대1이 되었어요. 그래서 후반 추가 시간 1명을 더 넣었는데 이걸로 패배가 된 거죠. 정말 이 경기 시간으로 따지면 한 10분도 안 되는 그 찰나에 뭐
승점을 결과적으로 이제 네, 잃어버리게 많이 되는. 잃었죠. 그래서 네. 이게 보니까 저거 있더라고요. 이랬을 때 골을 넣었던 김주공과 주민규 이 개인 득점은 몰수패가 되더라도 그냥 인정된다. 네, 다 인정이 돼요. 이것도 그냥- 신기해요. 그 모든 개인 득점은 인정이 되고 이게 결과만 그냥 0대3으로 처리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날 주민기 선수가 득점한 경쟁을 하고 있는 선수였는데 주민기 선수가 후반 막판에 페널티킥으로 골을 넣었죠. 15호 골을. 근데 이 골은 과연 없어지냐 안 없어지냐. 그렇죠. 근데 골은 또 인정이 돼요. 네. 근데 광주 김주공 선수 넣은 골도 인정은 돼요. 골은 양 팀이 3명씩 한 골씩 넣은 걸로 인정이 되는데 팀 결과만 3대0으로 되는 걸로. 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규정은 그래요. 만들어놨으면 이건 결과적으로 그걸 어겼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네. 거기에 이제 좀 억울할 수도 있고 누구의 잘못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독일에도 볼프스부르크가 포칼에서 네, 사건이 똑같았잖아. 연장전에 교체 선수를 잘못했다가 몰수패를 당했단 말이죠. 근데 이거 약간 다른 건 아까 했던 것처럼 광주는 선수 교체에 대한 시그널을 그렇게 2명을 줬는데 그게 이제 약간 미스가 또 일어나가지고 한 거랑 좀 다른 결이긴 해도 이거 물어보신 분들이 계세요. 심판은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광주야 결과적으로 어쨌든 규정에 대해서 지키지 못한 것이니까 억울한 측면이 있어도 뭐 이렇게 징계를 몰수패를 당한 건데 그러면 여기에 지금 대기심이라든지 심판에 대한 징계는 좀 나왔나요? 심판에 대한 징계는 지금 참고로 연맹이 아니고 협회가 하고 있죠. 심판위원회가 맞아요. 대한축구 협회로 이관됐기 때문에 연맹이랑은 여기서 이제 관련이 없고요. 특히 연맹에서 이제 징계를 제안을 했어요. 제안을 했다. 이거 네. 때리면서. 네. 그래서 이제 협회에다가 이분들 징계 요청한다.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규정 자체가 너무 복잡한 감이 있어요. 저는 리그 스트럭처 있죠. 네. 리그의 운영 방식이나 규정은 좀 직관적이고 단순하고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복잡하게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문제가 좀 빚어지거든. 더군다나 이 규정은 항상 있었던 게 아니라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나온 나온 규정이에요. 이건 당연히 3명씩 교체죠. 모든 축구 경기가 일반적으로 네, 일반적으로 3명씩 물론 교체인데 코로나 때문에 뭐 5명 이렇게 늘어나긴 했었지만 상황이 겹쳐서 선수들의 체력 안배. 왜냐면은 뭐 자가격리도 있고 선수단이 규모가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선수가 누가 확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걸 모두 감안해서 IFAB라고 축구평의회 전 세계 축구 규정을 관여하는 곳에서 지금 당분간 지금부터 일시적으로는 3명에서 5명으로 늘리자. 대신 말한 것처럼 5명이 돼 교체 횟수는 3명으로 해서 3회로 해서 이런 규정을 하자. 그래서 K리그가 이걸 적용하고 있는 거죠. K1에서만. 다만 K2는 적용 안 하는 게 이제 U22 쿼터랑 묶어서 K2는 A매치와 ACL에 연관될 게 없으니까 K2는 기존대로 3회만 교체하자. 3명씩만. 그러니까 이게 또 그 5명까지 늘린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린 선수들을 K리그가 좀 더 육성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22세 이하 선수를 어쨌든 2명 네. 엔트리에 포함시키게 돼서 출전이 하게 되면 여기서는 최대 또 그거에 대한 어린 선수를 키웠으니까 또 투입을 했으니까 5명까지 해준다 이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복잡해지는 거야. 이 규정이 그럼 뭐라 그러면 22세가 1명 들어가면 어떻게 되고 이렇게 또 나눠지잖아요. 네네. 제가 지난번에 이게 어떻게 했냐면 좀 있으면 또 A매치 데이잖아요. A매치 그 기간에 요즘 K리그가 밀린 수년된 경기들 있잖아요. 코로나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네. 그럼 그때 치러질 때가 있잖아요. A매치 기간인데 K리그는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소속 선수가 대표팀에 당연히 차출될 수가 있죠. 네. 그럼 못 뛰잖아요. 네. 대표팀 차출됐으니까. 근데 여기에 만약에 이 팀에 22세 이하 선수가 대표팀에 차출돼. 송민규처럼. 네. 그러면 그때 만약에 전북이 그 기간에 경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송민규는 22세 이하 선수인데 대표팀에 갔기 때문에 그냥 이 K리그 경기에는 출전한 거로 쳐줘요. 어드밴티지를 주는 거죠. 교체 규정 안에서는. 네. 네. 그래서 송민규 만약에 전북이 그 경기에서 그냥 21세 이하 선수를 한 명만 썼어도 송민규 선수가 지금 대표팀에 가 있기 때문에 이 선수를 마치 쓴 것처럼 인정을 해줘서 최대 5명까지도 돼. 맞아요. 자, 이 얘기 좀 왜 드리냐. 그러니까 오늘 이걸 통해서 이런 규정이 있네요라고 하는 것들을 잘 알고 다음부터 이런 황당한 몰수패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규정은 이렇게 복잡하면 안 돼요. 어렵잖아. 되게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이게 막 축구를 막 이렇게 막 보시는 분들, K리그를 막 보시는 분들도 막 헷갈려요. 말씀하신 전북 송민규 케이스가 전북 포항전이었나? 9월 중순에 열린 경기인데 저도 그날 현장 갔다가 어떻게 5명 하지? 그지? 너무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송민규 선수 국가대표 갔다 해서 맞다 22세구나. 그런 것도 이제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도 갑자기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은 맞아요. 좀 황당스러울 때 있어요. 네. 단순하게 가장 좋아요. 전 그런 의미에서도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스플릿 라운드를 하잖아요. 네. 파이널 A, 파이널 B. 파이널 B로 한단 말이죠.
이것도 축구를 좋아하시고 K리그를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알죠? 알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경이 알이 없네요? 네, 원래 없어요. 겉멋이군요. 네. 근데 이것도 보면 가끔씩 축구를 보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냥 축구를 한번 이렇게 K리그를 보시려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복잡하게 느껴요. 아, 이렇게 리그가 중간에 나눠져? 근데 스플릿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사실 어려운 표현이거든요. 어렵잖아요, 그 표현이. 쉬운 표현이 아니거든요. 아, 나눠져가지고 이렇게 6개, 6개가 되는 거야? 근데 나중에 승점이 여기가 파이널 B가 높아도 이쪽으로 또 못 올라가? 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야? 그래서 사실 이게 좀 지금은 뭐 이걸 나눈 이유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가되 나중에는 결국은 그냥 단일 리그제로 가서 그게 가장 좀 확실한 맛이 있거든요. 물론 왜 하는지는 우리가 이걸 규정을 바꿀 때 다 고민했으니까 다양한 순위의 그 어떤 경쟁이라든지 포인트를 만들자. 네. 우승하고 강등하고 이 두 가지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뭐 누가 상위에 가고 누가 하위로 떨어지고 여기선 또 아침 경쟁하고 여기서 생존 경쟁하고 이런 걸 만드는 건데 관전 포인트를 다양하게 좀 복잡한 감이 있어요. 근데 앞으로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뭐 미디어도 마찬가지고 팬들도 마찬가지고 보면서 이제 횟수를 좀 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K리그 중계를 보시면은 왼쪽 상단에 팀 이름이 적혀 있잖아요. 뭐 수원, 서울이라고 하면 그럼 팀 이름 양옆에 점이 5개가 이렇게 적혀 있고. 근데 그 점 횟수가 교체 횟수예요. 교체 명. 5명 교체하면은 5명 교체하면은 서울 옆에 이제 점이 하얀 점이 5개 적혀요. 세로로. 중계장 이제 지금부터 보시면은 보일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K2는 3명만 교체하니까 점이 3개만 있고. 야, 요런 디테일 좋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왼쪽에 스코어에 왼쪽에 표시되는 팀이 홈이고요. 오른쪽이 원정입니다.